자, 오늘은요, 미국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두 사람,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도널드 트럼프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죠. 언뜻 보면 이 두 사람 정말 정반대의 인물 같잖아요. 한 명은 민주당의 영웅, 또 다른 한 명은 보수 진영의 뭐랄까 포퓰리스트 아이콘.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이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사실은 똑같은 전략을 썼다고 하면 어떠세요? 잭 골드스미스와 세뮤얼 모인의 분석을 보면요. 이 두 사람의 방식이 생각보다 훨씬 비슷했다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이야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자, 그럼 이 예상 밖의 권력 게임, 그 시작점은 어디였을까요? 두 사람 모두 행정부의 힘을 키우기 위해 기댔던 핵심적인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거부터 한번 보시죠. 네, 바로 단일 행정부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행정부 전체를 완전히 통제할 권한을 갖는다는 그런 헌법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론이 루스벨트와 트럼프 두 사람 모두에게 백악관으로 권력을 쫙 끌어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분이 되어준 거죠. 자, 이론은 알겠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현실에서 써먹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두 사람이 쓴 무기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세청이나 FBI 같은 연방 기관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요. 또 이걸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 정책을 통과시키려고 사법부에까지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똑같은 전략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큰 질문이 생깁니다. 똑같은 무기를 썼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나 달랐을까요? 한 명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굵직한 제도들을 만들어냈는데 다른 한 명의 정책은 왜 계속 뒤집히기만 했을까요? 이게 바로 이 분석의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자, 그 해답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맥락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통령으로 일했던 그 정치적 환경 자체가 달랐다는 거죠. 루스벨트 시절을 생각해보세요. 대공황의 제2차 세계대전까지 정말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의회도 제발 뭐라도 해달라면서 엄청난 지지를 보내줬던 겁니다. 말 그대로 변화를 위한 강력한 힘을 손에 쥔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어땠나요? 미국이 완전히 양극화된 상황이었죠. 물론 핵심 지지층은 정말 단단했지만 의회는 분열되어 있었고 기존 관료 사회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부러 위기를 만들어내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거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권력 기반을 한번 보세요. 루스벨트는 의회와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요. 반면에 트럼프는 강력한 핵심 지지층은 있었지만 의회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사법부를 대하는 방식도 달랐죠. 루스벨트는 법관 증언 카드로 위협해서 결국 굴복시켰고 트럼프는 보수적인 판사들을 임명하면서 장기적인 변화를 꾀했습니다. 이 기반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두 번째, 결정적인 차이점은요. 그들의 정책이 반석 위에 지어졌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지어졌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보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루스벨트가 뉴딜 정책을 시작하려고 취임 첫 해에만 무려 676개의 행정명령을 쏟아냈습니다. 엄청나죠? 하지만 루스벨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에게 행정명령은 건물의 뼈대가 아니라 그저 기초공사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는 의회랑 같이 일하면서 사회보장법 같은 역사적인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1935년에 만들어진 이 법이 9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 사회의 기둥으로 남아있잖아요.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정책을 세운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법으로 딱 못을 박아버리니까 그 지속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런데 트럼프는 달랐습니다. 이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기 위해서 행정명령에 크게 의존했죠. 이건 영구적인 변화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일시적인 조치에 가까웠어요. 행정명령이라는 게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대통령이 서명해서 시행해도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서 펜 한 번 휘두르면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복적 고조라고도 부르는데 왜 모래 위에 지은 성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정말 취약한 겁니다. 자, 그럼 결국 이 두 대통령이 남긴 권력의 유산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한 명은 시스템을 만들었고 다른 한 명은 시스템을 해체하려고 했습니다. 이 분석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 명은 기존 질서를 해체하는 데 효과적이었고 다른 한 명은
새로운 국가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러니까 둘 다 엄청난 권력을 원했지만 그 권력으로 하려던 일은 정반대였다는 거죠. 한눈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루스벨트는 법의 뒷받침을 받아서 국가를 위한 아주 지속적인 새로운 틀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법적인 뒷받침 없이 행정권만으로 기존의 틀을 마구 뒤흔들었던 거고요. 이게 바로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지금처럼 정치적인 분열이 극심한 시대에 과연 앞으로 미국에서는 어떤 형태의 대통령 권력이 더 힘을 얻게 될까요? 시스템을 만드는 권력일까요? 아니면 부수는 권력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